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2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능가를 하는 이 누 바이러스 변이종이 좀 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을 굉장히 좀 급락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 아시아권 시장에서 뭐 니케이라든가 항생지수 그리고 대만 갑건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깊은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매매한 종목 좀 보도록 하고요. 평화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산업 오늘 갭을 좀 띄웠었어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오늘 오전에 수소경제위원회 4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좀 개최가 됐었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를 했었고 수소 관련한 이슈로 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좀 갭을 띄우고서 움직였어요.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 않았죠. 역시나 이제 일봉상의 매물대가 많은 자리라 갭 띄우고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음봉으로 결국에는 이제 떨어졌죠.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자, 저는 분봉상 아침에 이렇게 이제 갭 띄우고서 한 차례 상승했다가 빠지고 다시 이제 이 자리 돌파를 할 때 좀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줄 때 빠르게 한 75% 물량 위쪽에서 수익 챙겼고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봉상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물량 조금 들고 있었는데 제 매수가까지 또 떨어져서 빠르게 이제 본전가에 매도하면서 이 종목은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평화산업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여기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했고 여기서 제 매수가 터치를 해서 일부 물량 조금 남은 거 본전가에 매도하면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화산업 매매는 좀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첫 번째 매매로는 수익을 잘 냈고 두 번째 매매에서 물량을 좀 약손실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 몸통 자리하고 꼬리 자리 돌파할 때 이 꼬리 자리를 기점으로 제가 매매를 첫 번째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이 자리가 26만 4,500원 자리입니다.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짧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26만 4,500원짜리가 대략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제가 여기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자리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돌파봉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 자리 이탈이 나오길래 여기서 제가 바로 잘라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이제 이렇게 날라갔어요. 결국에는 이 자리가 물량을 좀 매집하고 물량을 좀 모아가는 자리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저점 지지하면서 거래량 줄이면서 여기서 돌파하고 결국에는 또 슈팅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린 게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원칙대로 매매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 터치 안 하고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돌파 나왔다면 뭐 홀딩을 했었을 수도 있고 지지부진한 모습에 그냥 뭐 본전가 근처에서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수익을 잘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부 손절이 나가긴 했지만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매 마쳤고요.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오늘 두 번 좀 대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제 요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종가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제가 어제 이 종목 특징 좀 말씀드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빠르게 어제 만들어진 종가 자리에 매도를 하면서 한 3.5% 구간 정도 수익 챙기고 1차적으로 매매 마쳤고요. 두 번째 자리는 이제 투매 매매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종가 자리가 여기고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수급주 매매 1차 타점 줬고요. 바로 빠르게 상승 주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기고 1차 매매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런 자리 돌파를 했죠. 분봉상 오늘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지켜보고 있다가 요런 자리 이제 툭 깼죠.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떨어졌길래 제가 요 오늘 만들어졌던 분봉상 고점 자리 있죠.
자, 여기 이제 돌파할 때, 돌파 이후에 살짝 지지받고 슈팅 나온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빠르게 반등 줄 때, 오늘은 제가 이런 자리까지 욕심 안 내고, 어젠가요? 케이카 매매 대응했다가, 제가 요런 자리, 그제죠? 요런 자리까지 좀 수익 챙기려고 욕심 부리다가, 닿지 않고 아래로 빠져서, 케이카 어제 이제 추가 매수 아래쪽에서 해서 또 빠져나왔잖아요, 수익으로.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비슷하죠, 모양이.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거기까지 반등을 못 하길래 중간에 빠르게 수익 챙기고 이 종목 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리는 수급주 매매 타점으로 대응을 했던 거고요. 거의 뭐 또 최저점에 잡아서 어제 만들어졌던 여기 이제 분봉상 어제 종가죠,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면서 빠르게 수익 챙겼고요. 자, 슈팅 나온 이후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투매 떨어졌죠. 이런 자리 이탈 나면서 그래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 아랫꼬리 잡아서 또 빠르게 수익 줄 때 조금 더 이제 상승 나오는지 지켜보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 확인하고 제가 여기서 바로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도 수익 잘 챙기고 두 번 매매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아나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와 또 뭐 치료제, 백신 관련한 종목들 또 분위기 좋았죠.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아나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메디아나는 이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르는 의료기기 유통업체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죠.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확진자의 수가 또 주말간에 줄지 않고 증가를 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 다음 주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듯이 역배열에 있고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크게 상승을 하질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은 다르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메가ICS도 같은 이슈로 좀 움직였어요. 자, 메가ICS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앞에 종목과 별반 차이가 없죠. 하락 추세에 있고 역배열이 있는 구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모습이라 일봉상 위치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도 인공호흡기 수출 관련해서 인공호흡기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하락 쭉 하다가 거래대금 좀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구간이지만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시젠 같은 종목들은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랩지노믹스도 오늘 움직임 좋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매물대에 또 갇혀 있는 자리고, 시젠은 며칠 전에 먼저 한 차례 슈팅 나오고 오늘 이제 연이어서 또 슈팅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시젠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제 매물대들에 쌓여 있는 갇혀 있는 구간이라 조금 상승이 제약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로 한 번 슈팅 나오고 쉬었다가 이제 2차 슈팅이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거래대금은 엄청 터졌죠. 한 7천억 가까이 터졌고, 슈팅이 좀 단기에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사이언티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은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1차 파동 이후에 쉬었다가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고요. 자, 요런 이제 아래쪽에서의 박스권 고점은 돌파를 했지만 앞에 아직도 요런 이제 매물대가 남아 있죠. 그래서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간 자리고 앞에 매물대 부담이 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에 이런 매물대의 부담으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이 됐고요. 거래대금은 역대급으로 좀 터졌습니다. 분봉상 움직임 오전에 굉장히 좋았죠. 요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가 좀 맥전 자리였다라고 보이는데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저는 매매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매매 대응해서 수익 나신 분이 있다면은 축하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슈팅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완전 최악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뭐 아랫거리 거의 없는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고 거래가 좀 터지면서 몸통이 길어지는 음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런 저점 라인 또 확인을 하러 오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2960포인트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 자리 또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자리가 또 어떻게 지지가 나오는지 이탈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돌파된 하락 추세선을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또 굉장히 강력한 매물로 변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또 여기서 매물을 쌓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또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오늘 좀 좋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또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쏟아냈고, 특히 금융 투자에서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면서 시장을 아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괜찮게 좀 선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도 좀 하락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요런 이제 돌파된 박스권의 고점 라인, 제가 요런 자리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좀 이탈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 이틀 정도 잘 지켜줬죠. 3일 정도.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 델타 변이를 능가를 하는 누변이 바이러스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또 시장에 굉장히 우려감을 주면서 이 하락을 하는 거를 결국에는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1000포인트라는 자리를 또 의미 있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켜준 부분은 좋고요.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아직 뭐 그런 자리를 훼손하진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미 있는 이 1000포인트 자리 그래도 아랫꼬리 어느 정도 달아준 모습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어쨌든 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누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시장에 큰 좀 영향력을 주는 듯한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2% 이상 빠지고 또 아시아권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 홍콩 항생도 2% 정도 때 빠졌거든요. 자, 이게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되고 남아공과 홍콩 등으로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이 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이렇다면은 결국에는 또 외국에 대한 여행이라든가 뭐 출입국에 대한 이제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재 유럽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좀 급락이 떨어지고서 시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대, 뭐 4%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큰 충격을 시장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또 반장만 하고 이제 오후장은 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선물 시장이 지금 굉장히 또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또 시초가를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 갭으로 아래쪽으로 이탈을 시켜서 시작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투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감이 됐으면 좋겠고 유럽 시장도 지금 급락을 주고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끝나는 시장이 좀 연출이 된다면 우리 시장도 뭐 조금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빠르게 좀 양봉으로 시장을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을 때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